자, 그렇다면 오늘 할 텍스트 머나먼 별빛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나먼이라는 발음 나만 안 되나요? 자꾸 이게 세려 그래. 간장 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이게 네, 머나먼 별빛 예술 행위 주체 정치에 관한 명상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자, 예술은 아트고 정치는 폴리틱스고 행위 주체 영어로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우리 이 다음 전체 9장의 제목이기도 한 에이전시라고 했고요. 네, 에이전시 이렇게 쓰죠.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네, 우리 참여할 때 니콜라 브리오 이름 하나 정도는 외웁시다 했던 것처럼 행위 주체 에이전시라는 단어는 제가 그 챕터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와 관련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장을 스스로 독학하시면서 좀 이론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위하는 주체, 행위 주체인데 우리 머나먼 별빛이라는 글 보면은 예술과 그리고 이 에이전시와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분석하고 통계내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더 감성을 많이 기울여서 쓴 아름다운 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하면서 똑똑한 글도 있지만 가끔 가슴을 쾅 울리는 감정적인 글도 읽게 되는데 그런 류의 글이고 특히 예술 행위 주체 정치에 관한 명상에서 끝이 명상으로 끝나잖아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베이스가 인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데 그래서 인용하는 사람도 인도의 시인 성인이라는 거죠. 시성 타고르를 막 인용하고 그런 거 보면은 명상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 글 끝에도 이런 참여나 액티비즘, 에이전시 관련한 이런 류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굉장히 치열한 환경에 놓여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잡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프거나 어려운 면을 아예 안 보고 나 몰라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부분에 항상 개입하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사회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꾸려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이죠.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비관적이 된다거나 낙담하게 될 상황이 아주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 끝에 가보면 우리 락스미디어 컬렉티브는 이런 여러 상황에서 예술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로 침묵과 시간이라는 거를 뽑아요. 명상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참 잘 되는 단어이죠. 우리가 이런 현실 참여적인 부분에 들어갈 때 특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의욕과 의지는 정말 필요하지만 가끔씩은 명상, 시간, 침묵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 건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미술 안에서 컬렉티브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요즘에는 자살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뉴스에서는 정말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경비원 아저씨에 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것처럼 작년 미술판에서는 오긴 콜렉티브라는 3명의 그룹에서 부부와 또 한 명 김어영 작가까지 이렇게 3명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도 올랐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그 3명 중 2명 그 부부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가들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시민광장에서
한 주씩 한 주씩 이제 한 작가씩 다루는 그런 강의에서 옥인 컬렉티브를 하겠다라고 강의 계획을 잡아 놓고 뭐 포스터 홍보물까지 다 나간 상태에서 그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 가지고 강의하다가 울컥하고 말이 끊기고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이 바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가을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 시간이 흘러서 네 8 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1 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달할 수는 없지만 명상, 침묵, 시간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쪼금이라도 뭐 여유라는 단어가 힘든 세상에 너무 배부른 소리인 건 알지만 어 네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또 남은 사람들도 많이 아프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락스미디어 컬렉티브를 구글에 검색해 보면 이 팀 또한 3 명이에요. 여기는 멤버가 조금 다르게 남자분 2 분에 여자분 1 분이고 여기 우리 글에 나와 있다시피 1992 년도에 창립되어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고 있는 컬렉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일민미술관에 가 가지고 "새해 일꾼이라는 전시 같이 보자."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오신 분도 좀 있을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옵티컬 레이스라든가 일상의 실천 같은 팀들도 디자인 베이스지만 몇 명이 뭉쳐서 함께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술사를 쭉 보았을 때 1950-60 년대에 비하여 2000 년대 들어오면 이렇게 팀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한 80 년대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왜 한 명의 작가가 자기 작업을 다 책임지고 하지 않고 2-3 명이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 너무 가벼운 비유인 것 같지만 우리가 50-60 년대에도 물론 그룹도 있었지만 어떤 가수가 개인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개인보다 아이돌로 똘똘 뭉쳐서 여러 명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비교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이돌의 경우는 좀 상업적인 이유인가요? 팬들이 그들 중 누구 하나라도 좋아하면은 좋아할 수 있게 아니면은 이렇게 다양성을 보여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게 하는 그런 건가요? 네. 뭐 제가 그런 걸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미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미술 개념 자체의 변화와도 분명히 상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주차인가 과제로 포퓰리즘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포퓰리즘에 대해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현대미술, 동시대미술의 키워드를 몇 개 적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한 학생이 뭐 나르시즘이라든가 작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을 몇 개 적어 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직도 이런 미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 대학교 1-2 학년 수업을 해 가지고 뭐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말하면 다 자아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이고 나는 누구인가가 진짜 인생 최고의 화두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시기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미술을 접하면은 미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특히 뭐 사조 쪽으로 보자면 좀 더 표현주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미술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작가의 자기 개성의 표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자꾸 각주를 달 때 네이버 사전 각주 정말 뭔가 비꼬거나 비판하려는 용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난 다르게 얘기하려는데 밑밥 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며 그걸 그렇게 순진하게 갖다 쓰지 마세요.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듯이 미술을 네이버 사전 찾아서 검색하면 미술의 정의 뭐라고 나옵니까? 네. 미술의 정의는 자기가 미술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눈 감고 한 30 개는 될 수 있겠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작가 자신의 주관이라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술이란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이다.'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팀을 이루어서 미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느 장르에 많이 있을까? 네. 당연히 회화나 조각 같은 좀 더 고전적인 장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를 요즘 뭐 영상이나 설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도 끝까지 유화나 아크릴화를 고집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는 또 제가 좋아하는 많은 작가분들에게 "왜 이렇게 회화를 하시느냐?" 뭐 그렇게 물었을 때 흔하게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이 캔버스 평면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자기가 타협하거나 허가를 구하거나 할 필요 없이 나의 세상인 거죠. '내 작품은 오롯이 나의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굳이 누구 다른 사람과 일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이 아주 개인적인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몇십 년 전에 비하여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네 자기가 한 그룹의 팀 안에 들어있는 작가라면은 미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의 개성적인 표현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굳이 뭉쳐 있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술이란 건 뭘까 하면은 앞서 참여가 있었고 이제 오늘 액티비즘 챕터인데 액티비즘 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은 예술가입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정말 애매한 경계선에 선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회를 에서 사회에 대해 발언하기 위하여 미술을 어찌 보면 약간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예술 지상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 '아 나는 예술가가 못 될 망정 나의 이 신념에 따른 이 행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더욱 밀고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액티비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예술과 정치 즉 에이전시 행위 주체로서의 그 자기가 하는 작업이 그 교집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예술인 동시에 사회 참여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찢어져 뜯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살면서. 네. 오늘 하지는 않지만 앞에 나와 있는 액티비즘의 첫 글 안드레아 히운타 글에도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302쪽 제일 아래쪽 보면은 "예술과 정치가 서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327 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역사와 정치가 현재의 존재론적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시기에는"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네 예술과 정치가 이렇게 꽉 묶이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게 좀 헐거워지는 시기가 있고 네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시고 계시는 2020 년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미술가 혹은 뭐 사진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어 미술 쪽에서는 그런 이유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액티비스트다.'라고 어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리고 있었던 오긴 컬렉티브라는 그룹도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죠. 네 서울 시내에 경복궁역에 내려서 좀 인왕산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 공원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그 자리에 옥인 아파트라는 허름한 아파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저가형 아파트였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아 여기 살면 정말 불편했겠다.'라고 느껴져요. 누구라도 한번 가볼 수 있는데 쉽게. 어 아주 가파른 산에 지어졌고 뒤에가 바위산 뭐 이런 거라서 네 펴
양지바른 평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 서 뭐랄까 하층민들이 살도록 아주 좀 날림으로 지은,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걸 지어 놨다가 그게 점점 그 인왕산의 풍경을 해치는 흉물이 된 거죠. 서울은 정말 지금도 오늘 당장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옥인 아파트가 이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실제 입주민으로 살고 있던 김화용 작가가 그 철거 현장에서 자신의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어 그러니까 철거 전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 그곳을 떠났고 아주 소수만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함께 예술 활동을 하면서 버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보면은 어떤 철거민 운동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은 유의적인 예술 활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자체가 특이한데요. 네. 어 나중에 오늘은 옥인 콜렉티브 하는 날은 아니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그걸 위해서라면은 음 일단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냐라는 질문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부류의 예술가들이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예술가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